더 심합니다. 더 주식시장에서 더 심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뉴스로 좀 돌아와서요.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지난 8일 서울 매수, 여기 기자가 저 메인으로 틀로 잡아놓은 게 매수 문의 자체가 없어요.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 한강 프로지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이 일단 줄었대요.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이게 제가 이제 1월부터 서울 부동산을 임장을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 임장을 할 때는 하락을 내다보거나 상승을 내다보는 것인데 당연히 뭐 여기서 더 상승을 전 내다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임장 갔다 와서 서울에 대한 시장 반영이나 이런 것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지만 이 대표는 뭐 이 대표님이 어디야? 여기야? 이분은 매수자와 매도 간의 가격 격차가 워낙에 커서, 그쵸? 제가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는, 나는 한 5, 6억이면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매도는 나는 거다 10억을 더 붙여버리는 거야, 막, 그죠? 예, 그러니까 워낙 크죠.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제가 얘기했던 거네요. 매도, 매수자 모두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제 응원하는 거죠, 응원. 매도자든 매수자든 응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응원할 것 같냐면 제가 볼 때 대선을 응원할 것 같은데 매도자는 이제 누군가 대통령이 돼서 세금 완화를 좀 꾸려주기를 원할 겁니다. 예, 세금 완화를 해줘야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이익을 챙길 건 챙기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매수자는 뭘까요? 예,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대선을, 그죠? 그러면서 세금 완화인 동시에 좀 집을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떤 액션을 좀 취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대선을 지켜보는 거가 아닐까. 이게 모두 지켜줘. 뭘 지켜봐? 대선이겠지. 앞으로 남은 거가. 그쵸? 예, 그렇게 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정부의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출 규제고 금리 인상, 그죠? 예, 맞잖아요. 단기간에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지금 급등했는데 대출 규제 강화와 추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난리 났죠.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대출 안 그래도 해줘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출까지 규제했으니 그죠? 추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가 여러분 매수가 진짜로 없는 건지 매도가 많은 건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매수가 많으냐 매도가 많으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항상 경기든 어떤 그 경기 침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의 요인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렇죠. 공급에서부터 옵니다. 공급이 많았을 때 항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요즘 이 얘기 또 하는 분들이 없어. 이 얘기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네. 공급이 많았을 때 과잉이고 이 과잉에서 침체가 터지는 거거든요. 하락이 터지는 거고. 근데 이걸 얘기하는 분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특히 일정 호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과 집값이 하락하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매수 대기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진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실 분 계신가요? 서울에 내 집 장만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질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이 오른다 내린다에 있어서 저는 내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는 부분이지만, 저는 만약에 서울 가격이 제 예측하고 틀려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서울에 집을 갖고 있질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서울에 집장만을 지금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제가 돈을 버는 데는 아무 더더욱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데요, 저랑.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서울에 내 집 장만을 해야 되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는 앞으로 서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은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별도로 아셨죠?
제가 예측이 틀렸다 해가지고 리얼티 얘기 듣고 집안 사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2024년까지 올라갔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 분명 말씀드렸어요. 예, 그분은 제 영상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다만 서울의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거죠. 저는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13년도 연말쯤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가 2014년도 초까지가 그 바닥이었어요, 서울은. 근데 이때 당시에 금천구나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2,000갭이었어요. 뭔 얘기야?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2,000갭이었어요, 2,000갭. 서울이. 2천만 원만 있으면 내 집 샀다고요. 근데 집 사놓고서는 전세금 벌면 되지. 그게 킵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바닥을 논한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이때가 바닥이니까 지금 집 사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없었다고요. 유튜브에서 진짜로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그런 분들 2014년도에 집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반면에 제가 조금 높게 이건 좋은 얘기니까 좀 높게 평가하지만, 여기 보시면 부동산 리치고라고 있죠? 여기 리치고 김기환 대표님인데, 나 이분 한번 정말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요. 예, 하트 뿅뿅. 근데 이분이 2014년도에, 집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근데 지금 이분은 뭐라면 매도를 얘기해요.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수도권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정답이지, 그러면. 이분이 진짜 정답이죠, 이분이. 저도 이분의 의견에 너무 동의하는 게,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하는 얘기를 거의 판박이랍니다. 판박이. 이분 심지어 주식시장도 풀어주는데 판박이야, 판박이. 저랑 거의 똑같이 풀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뭐 좀 공감하는 분입니다. 반면 이분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분은 2014년도에 집값 바닥이라고 얘기한 분 아니거든요. 근데 인기가 아주 하늘을 치솟아. 난 너무,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 예.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수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자, 일부 지역에서는 수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가 됐대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야말로 맞아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수를 찍었죠, 최근에요. 그리고 순천을 어제 찍었습니다. 영상편을 찍었는데 순천도요, 여러분, 올라가는 데 있어요. 여수도 그렇고. 그런데 여수 안에서도요, 어느 동네는 벌써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데가 있기 시작하고, 어느 데는 보합이고 어느 데는 상승인 데가 있어요.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보합, 하락,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따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대구도 그래요, 대구도. 대구 하락한다는 소식은 이제 누구나 거의 다 알 거지만, 대구도 아직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요,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보합인 데가 있고. 이거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도 똑같아요. 수억 원 떨어져서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냐면 외곽이나 또는 가격이 저렴한 곳이고, 또는 구축들, 이런 것들은 맞아요.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이라면은 인기가 좋은 동네에 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신고가. 근데 이런 데는 늦게 떨어져요. 늦게. 가장 늦게 떨어지는 데가 어딜까요? 그렇죠. 뭐 강남이 되겠죠. 강남구, 송파구, 3구가 되겠죠. 그죠? 송파구 이런 데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하고 송파구 이런 데가 가장 늦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데는 버티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안 떨어져. 여기는 안 떨어져. 옛날만큼 안 떨어져. 항상 상투에서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외곽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외곽에서부터. 예. 외곽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시면 외곽 지역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곽 지역이라 하면요, 여기 부동산 지인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기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죠? 강동구, 중랑구, 그쵸?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서서히 거래가 급감 다운되기 시작한다. 이런 데가 급속도로 많이 떨어져요, 거래가. 그리고 나서 점점 그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가격이 안쪽으로 내려오는데 일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임장을 안 갔다 오셔서 그래요. 현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배우는데 대구도 그래요, 대구도.
대구도 외곽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핵심 지역이나 저기 학군 좋은 데는 지금 안 떨어질 걸로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좋은 건 아니거든. 예, 외곽에서 털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외곽에서 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외곽에서부터. 특히 외곽에 뭐부터 터지냐면은 외곽에 신도시 있죠. 뭐 오늘 엄청나게 많이 알려드리죠. 예, 나만 보고 싶은 동영상, 그죠? 예, 남은 주기 싫은 리얼티의 유튜브. 예, 고백이 감사해요, 참. 외곽에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곽이 신도시. 그러니까 외곽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도시를 발전시키다 보면 저쪽에 지금 무슨 지구가 발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스, 지구 아니라 단위 계획 지구. 땅지자, 알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얼스가 아니야. 지구 단위 계획이 발전하고 있어. 외곽이 여기가 그죠? 이런 것들이 아파트 막 때려 들어와요. 막 어마어마하죠. 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번 성공해. 그다음에 다른 지구 하는데 와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 하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죠? 입지가 좋아질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입지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계산을 안 하고, 그죠? 그죠? 그리고 가격 평가에 대한 거래 안 하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지 이제.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여기가 하락하니까 싸지니까 여기도 나가려고 그러고 일로 가려고 그러고 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격이 당연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질 때 항상 핵심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요. 강남이 무너진다. 아니야. 강남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다. 아니야. 외곽에서부터 무너질 때는. 예. 회복은 반면에 회복은 어디서부터 해요? 회복은 중심지에서부터 해요. 예. 회복은 강남에서부터 합니다. 올라갈 때는 또. 몰랐지? 맨날 그러니까 그냥 강남 오르니 아니 그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야. 외곽 무너지는지 모르고. 강남은 안 무너진다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1223건으로 집계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1200건이 거래가 됐대. 이게 지방에 웬만한 데 잘 되는 거래량인데 인구가 900만이 넘어가는, 미치고 환장하겠다, 진짜. 응? 아직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완전. 1200건이면. 아직 등록 신고 기간 30일이 남아서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았어.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 5,797건에 비해서는 약 5분의 1 토막났다. 있는 사람들의 리그전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아웃된 거야.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보면 매수세가 없는 거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있는 사람들의 상위 계층들이 있다는 거죠. 10%들이. 그쵸?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느 분이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어느 분이 유튜브에서 이것도 얘기하더만. 내가 이 피라미드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동맹 맺고 싶어 그분하고.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R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다 걸렸어. 예, 이분이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랑도 많이 제가 이제 그분이 더 뭐 선배시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참 많이 공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근데 공감 못하는 것도 몇 퍼센트 있어요. 한 30%는 공감 못하고 70%는 그분하고 거의 공감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튼 다시 본론 돌아와서 여튼 상위 계층들이 결국 리그전이고 지금 하위 계층분들은 하위 7, 80% 분들은 지금 엄두를 못 내요. 이분들이 거래량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지포를 넘어서서 지포기를 넘어서서 장만할 사람들이 이미 영끌에다 올라가서 장만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더 이상 매수를 못한다. 매수세가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이 많다는 얘기고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당분 나중에는 이제 쉽지 않다. 이분들이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이분들도. 이분들이 돈이 많아도 유동성 자금이거든요. 이 유동성 자금인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분들도 올라가기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그 금리도 한번 올렸는데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지. 아직까지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타격적인 그것까지는 건들지 못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울에다 투자하는 건 더 이상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를 한 번 올린 게 아니라 두 번 계속 세 번 올릴 거라고. 그럼 언젠간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언젠간 이 풍선이 팡 터지는 거야. 부푸는 거지. 풍선이 금리 인상 점점 빵 터지는 거지. 이미 부풀어지기 시작해서 아직은 안 터져. 계속 이러다가 언젠간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과열 장세에서 거래량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완전 거의 뭐 라하 수준이네요. 라하. 예, 오랜만에 들어보죠. 라이트하우스 그분. 요즘 어디 뭐 살아 계시나 모르겠다. 그분. 만년 하락세 얘기했던. 저도 뭐 그분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락론자 아닌 거 아시죠? 예, 저 하락론자 아닙니다. 다만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하락론자 아닙니다. 아시죠? 저도 많이 투자해 놓은 사람이에요. 자, 서울 다시 돌아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라하 그 얘기하셨던 분은 그분이 활약을 한 2019년도쯤에 하셨지? 이쯤에? 그죠? 이쯤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2018년에도 했나? 어쨌든 계속 상승했어요. 그때는 여기 잠깐 정체주고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거래량 뚝 끊겼다 뚝 끊겼다 맨날 그러는데 뭐 거래량 뚝 끊겨도 결국엔 그렇게 뚝 끊긴 것도 아니었고 여기는 보면 그쵸? 안 끊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거래량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거래량 끊어졌다는 얘기를 했겠지? 전 그분 영상을 시간 없어서 안 봤는데 아깝잖아.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엔 금리 인상 얘기는 없었어요. 금리 인상 얘기는 없었고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죠. 유동성 자금이 많았는데 지금 아마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돼서 거래가 떨어져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5% 올랐는데 저번엔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올랐어요. 다시 전주에 0.16 상승폭이 줄었대요. 근데 전주 대비 상승폭이. 근데 이거 어쨌든 오른 거거든. 8월 23일 연중 최고치인 0.22% 상승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다. 다만 용산, 마포, 서초, 강남, 송파 등 10억 이상의 고가 밀집근 지역은 상승률 유지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딱 말씀드렸잖아요. 용산, 마포, 서초, 강남, 송파. 여기는 마지막이 무너지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다고 무너진다는 건 아니에요. 막 서울이 당장 내일 폭락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만 지금 절대 투자는 하지 말아야. 이건 확실합니다. 투자론 접근하는 거 확실히 하지 말아라. 이건 확실하고요. 용산, 마포, 서울, 강남, 송파. 여기는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제 안전해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안전해. 아니에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무너질 땐 여기도 무너집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는 잠원, 반포동 재건축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이제 제재 때문에 이제 열풍인데 이 제재도 이미 2019년도에 선점했었죠. 사람들이 많이 그죠? 빨리 들어간 분들이 2019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선점을 하고 나서 이거가 이제 시행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제재가 뭐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클상으로는 제재가 이제 돼야 되는 때는 맞아요. 긴 사이클상. 강남구는 대치, 도곡,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위주로, 강동구는 고덕, 명일, 암사동 위주로 해서 상승을 했다. 여기가 지금 다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데곳이거든요. 그래서 암사동 같은 경우도 제재 이야기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불고 있죠. 왜 제가 암사동 얘기하면 제 친구 녀석이 암사동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저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재작년에.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강북권은 작년에 했죠.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이 친구가 서울에 집장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눈물을 머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돌아가라 해서 주택을 경매를 받아줬어요. 평수 괜찮은 거를. 그래서 수리를 싹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주택이긴 한데 전체 수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살고 있고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 들어갔는데 그 재수 씨가 안 좋아했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살고 있고 의사 부부예요. 의사 부부인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위에다가 세도 줬어요. 이번에 월세도 주고요. 밑에 집에서는 얘네가 살고 해서 조금 다소 뭐 첨단 시스템의 아파트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좀 딸리고 뭐 CC 카메라도 달고 수리비도 좀 들어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장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장만했고 월세도 지금 이제는 받는 의사 부부 30대 중반이 되었죠. 이 부부들은 이제 그 암사동에 이제 제재 열풍이 부르면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썩은 빌라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웃고 있는 때가 되어버렸죠. 항상 2, 3년 뒤만 내다 보더라도 2,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오거든요, 여러분. 2, 3년만 내다보고서는 투자를 하거나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따라가는 장세가 돼버리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 선점하는 사람이 돼야지. 선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편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3편에